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와 시장의 박종호입니다. 야, 요즘 한국 경제에 정말 좀 웃는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모처럼 기대감이 아주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한령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새로운 희소식과 함께 투자 기회 같이 엿보고자 자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우리 엔터주 다시 날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오늘 아주 끝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엔터주 그리고 게임까지 포함해서 도대체 이 분야의 정통한 분이 누굽니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빠서 못 모셨고요.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모셨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 오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연구원님 초면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벌써 몸이 PC방에서 단련된 몸이에요. 아, 그렇죠. 이야, 햄버거와 그렇죠. 콜라로. 아주머니 여기 컵라면이요. 옛날에 또 담배도 같이 냈었는데. 그때 시절부터. 그 시절이죠. 근데 얼굴은 동안이신데. 아닙니다. 저 80년대생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럼요. 80년대 초반. 예. 야, 그래서 벌써 제가 딱 들어오시는 순간 네. 이분은 PC방에서 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면서 오늘 제대로 게임과 엔터 알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막 벌써 부푼 꿈을 갖고 있어요. 네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그냥 농담 삼아 네네. 외관으로 농을 던진 거지만 네네. 실제 게임과 엔터를 좋아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분야 전문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사실 이제 엔터나 드라마 같은 것들은 원래 이제 뭐 이 업에 들어오기 전에도 원래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덕업일치가 된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PC방 얘기를 하셨지만 PC 시대 때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 예. 스타크래프트, 뭐 카트라이더, 그렇죠. 슬러거 예. 요 세대거든요, 제가.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직장 생활한 뒤로는 사실은 게임하고는 안 친했어요. 그래서 게임은 이제 이 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옛날의 기억을 이제 조금 떠올려보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해서도 계속 이어간 건 엔터, 집에서 형광봉 들면서 걸그룹 응원했던 네. 그건 계속 해오고. 네, 그리고 드라마 보고. 드라마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좋아하는 걸그룹은? 아이브. 아이브. 네. 저는 뭐 아이브죠. 아이브 확실하군요. 네네. 자, 그럼 요즘 하시는 대표 게임은? 게임은 이제 로얄 매치. 로얄 그러니까 매치. 캐주얼만 조금 모바일로. 왜냐면 바쁘시니까. 네, 그 로얄 매치 많이 해요. 네. 짬날 때마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의 게임은 사실 이제 나오면은 이제 해봐야 되니까 조금씩은 해보는데요. 이렇게 막 길게 가는 게임은 저는 좀 캐주얼 게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사네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도 하면서. 네. 그러면 그게 시너지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네. OTT로 드라마 봐도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일하는 중이다. 그럼 지금 업무를 위해서 네. 리서치 센터에서 네. 게임을 막 하다가 네. 센터장님 여기 컵라면 하나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뮤직비디오 나오는 날이나 신작 앨범이 나오는 날은 네. 조용한 회의실로 물론 이동은 하지만 회의실로 가서 네. RA 분이랑 같이 이제 좀 왜냐면 또 이제 젊은 감각으로 들었을 맞아요, 때 맞아. 이게 흥행 이제 대박이 날 건지 아닐지를 또 의견을 여쭤봐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실제로 같이 듣습니다. 네. 네. 근데 전 정말 죄송하게도 네.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네. 요즘 감수성의 노래가 잘 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쉽지 않던데 그거 어떻게 유지하세요? 안 와닿습니다 저도. 아이브 좋아하시는데 왜?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저 이제 트랙리스트 그 공목 그 있잖아요. 네. 그 음원 플랫폼. 네. 거의 뭐 20세기 말에 머물러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젊은 분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제가 딱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뜰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이게 새로운 음악이구나. 새로운 음악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구나. 그랬을 때 이제 좀 많이 물어보죠. 일단 20대 후반인 아레이 분들, 네. 그리고 이제 10대 후반인 제 이제 조카, 네. 그리고 10대 이제 중반인 우리 아이, 네. 이렇게 이제 세 군데의 어떤 표본을 통해서, 아. 그래서 이제 좀 의견을 좀 취합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정말 들었을 때 정말 아닌 곡이었는데 확 뜬 노래는 뭐였어요? 제 기준으로는 이제 이거 뭐 얘기하기 좀 네. 애매. 근데 제 기준으로는 네. 블랙핑크의 예를 들어 킬 디스 러브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듣고 이제 이게 너무 잘 되니까 네. 이게 좋은 노래다, 이게 좋은 노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딱 처음 듣고 그냥 정말 딱 느낌을 얘기해라. 심지어 이게 블랙핑크 노래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선입견 없이 딱 들으면은 쿨 노래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정말 이 노래 아닌데 뜬 네. 노래 하나 있어요. 박진영의 청혼가. 너무 옛날 노래잖아요. 너무 옛날 노래잖아요. 제 마지막 필터링이 그때 멈춰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예. 배우나 연예인 중에서 네.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상품성이 대단합니다 하는 요즘 주목하는 분 있으세요? 요즘 배우분들 중에서요.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 나와서 드라마인데 하는 거는 사실 주가랑 크게 연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터를 하고 있어서 가수들에 대한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분석을 하지만, 특정 배우가 어떤 드라마 제작사 또는 나아가서 그 드라마 제작사 실적을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 쪽은 제가 이렇게 막 깊이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엔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초적인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K-팝, K-컬처 자꾸 우리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각광을 받으니까 네. 가끔 스스로 자기 부정도 하게 돼요. 정말 이게 계속 유지는 될까?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자화자찬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네. 이 K-팝과 K-컬처가 정말 전 세계적인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걸 예. 우리가 확증적으로 예. 증거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수치라든가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 가장 단적인 예시가 네. K-팝이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예. K-컬처 중에서 이제 K-팝이 2019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제 방탄소년단이 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식축구 좋아하잖아요. 네. 그 NFL 경기가 열리는 7만석, 8만석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경기장. 예. 그 경기장에서 한국의 아티스트가 예. 처음으로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예. 그게 2019년도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코로나라는 이제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이미 달성한 숫자로 본다면 네. 작년 한 해 동안 K-팝 콘서트를 찾았던 전 세계인들의 숫자가 1,330만 명이에요. 오, 네. 콘서트 현장을. 현장을 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에 가까운 티켓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콘서트를 오프라인에서 관람한 사람의 숫자가 이야. 1,33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엄청나죠. 예. 예. 그러면 이런 게 K-팝에서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 세계 뭐 음원 시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네. 콘서트 시장이라고 해야 될지 네. 거기에서 K-팝의 시장 점유율 어떤 겁니까? 우선 공연 시장에서는 예. 전체 시장에서는 6%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네. 한 2억 2천만 시장 중에 1,300만. 네. 근데 이걸 다시 조금 세분화해 보면 아시아 시장에서는 15%라는 아주 높은 점유율을 오. 유지하고 있지만 예. 북미 유럽을 대표로 하는 서구권 공연 시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작년 기준으로도 2%가 채 안 돼요. 이 2%를 이제 쫙 올려야 되는 거고요. 네. 음반 음원의 경우로 본다면 네. 음원 시장이 80%로 훨씬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점유율이 2%밖에 안 되고요. 음반 시장은 전체에서 20%로 좀 작은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K-팝이 한 30% 점유하고 있어요. 음반은 오히려 크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물리적 음반 시장은 네.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 10수년 전부터 빠르게 사양 산업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시장 규모가 뭐 정체도 아니고 그냥 감소해 왔어요. 계속. 예. 계속 감소해 오던 와중에
한국과 일본 음악 정도만 예. 음반 시장, 예. 물리적 음반 시장이 유지되다 보니까 예. 한국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비약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쩐지 일본 여행 가면요. 제가 일본 여행 갈 때 꼭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일본은 아직까지 타워 레코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음반을 사서 듣는 그런 그 마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워 레코드 가서 이런저런 거 사는데 거기도 우리 케이팝 음원들이 네. 쫙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뿌듯하더라고. 아, 그럼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한국 음원 시장 또 엔터 시장이 짱짱하게 유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네. 더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한한령이 해제된다? 네. 이건 큰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해제되는 거 맞습니까? 확률적으로는 이제 한 50% 이상이다. 오. 이게 왜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냐면 네. 2016년 한 9월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네. 하반기에 한한령이 처음 이제 발동이 되고 나서 한 3번, 4번 정도 희망 고문이 있었어요. 예. 이번엔 풀린다. 네. 드라마 완성작 이제 곧 뭐 구작도 판매됐고 곧 완성작 동시 방영이 재개된다. 네. 한다 했다가 안 된 게 벌써 한 3-4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사실 이제 그때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뭐 3, 4월 달에 이제 한국의 문화사절단이 방한을 해서 뭐 그 이후로 이제 뭐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해빙이 되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 기사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 네. 또 하나 여기 힘을 더해주는 게 51%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작년 11월에 비자 면제가 됐죠. 그렇죠. 중국 여행 비자 면제? 네. 이 40평생 처음 봤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혜택을 줄 정도로 네. 중국이 한국과의 어떤 관계가 경색됐던 부분을 이제 정상화 네.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그 이벤트로 인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동반한 어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다. 아. 기대할 수 있다. 네. 이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럼 네. 뭐 사요? 중요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은 분은 처음이에요. 대부분은 네. 여기 이런 식인가요? 하고도 막 비켜가는데. 뭐 사야 될지 얘기하는 게 제 업이기 때문에. 이야! 아니, 왜 이렇게까지 좋아하시죠? 완전 우리 거야. 제가 여기 진행하면서 텐션 막 끌어올리는데 그래요? 대부분 네. 예, 안녕하세요. 막 하고 다 끌어내리는데 아. 지금 저랑 같이 막 질러대요. 그럼요. 언제 우리 야광봉 들고 공연 가요? 좋죠.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네. 미디어. 미디어. 이게 1픽입니다. 미디어가 미디어 안에서- 엔터가 아니라 아니 엔터가 아니에요. 오. 미디어예요. 오. 미디어 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 네. 우리나라의 1, 2위 드라마 제작사들 네. 가장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오. 그 다음이 엔터인데 네. 일단은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막혔을 때 누가 제일 피해를 받느냐? 네. 미디어거든요. 오. 왜냐면 엔터는 중국이 막히고도 그 뒤로 심지어 코로나가 왔는데도 예. 팬데믹 수혜주로 음반 판매량이 날개 돋친 듯이 늘어나 버리고 맞네. 공연도 잘 되고 맞네. 돈을 잘 벌거든요. 맞아요. 이미 돈을 예를 들면 100을 벌어요. 중국이 완전히 열려도 10을 더 버는 겁니다. 그게 엔터고요. 미디어는 어떤 상태냐면 예. 옛날에 100 벌다가 예. 지금 30밖에 못 벌어요. 예. 너무 힘들어요. 예. 배고파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열리면은 한 15 정도가 늘어납니다. 오. 그럼 30에서 15니까 50% 이익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디어가 제일 수익 포인트. 그렇구나.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 네. 컨텐츠러리 네, 콘텐츠리 중앙. 둘 중에는 뭘 사요?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우와, 이렇게 속 시원한 네. 얘기를 왜요? 1등주. 1등주니까. 그럼요. 시장이 반등할 때 업황이 좋아진다. 무조건 1등이구나. 1등주입니다. 네, 1등주로 가야 돼요. 이야. 생산 능력도 제일 크고 드라마 제작 역량도 제일 많고 네. 1등주. 오. 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타이밍은 네. 이 한한령 발표되기 전에 해제 발표되기 전에 지금부터 조금씩 살까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이게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쯤에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사실 하루 만에 거의 20% 가까이 떠서 좀 섣불리 매수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우실 네. 수는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게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됐다라는 신호를 받는 게 어떤 이벤트냐면 드라마 제작사 쪽에서는 완성작의 동시방영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TVN이나 넷플릭스 쪽에서 이미
방영되고 있는 거를 동일한 조건으로 예. 그러니까 뭐 한 달 뒤, 두 달 뒤가 아니라 거의 한 뭐 24시간 이내에 동시 방영하는 조건으로 중국 OTT에 상당히 비싼 값을 받고 제값을 네, 네. 받고 뭐 예를 들어 300억짜리 총 제작비 드라마라면 최소한 한 100억, 150억을 받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게 그대로 영업이익에 꽂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공시가 떴을 때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그 공시가 떠야 예. 고점이 형성되죠. 일단 나는 팔겠다가 나오려면은 그 공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그렇네요. 미디어 쪽이. 그런데 네. 제가 요 근래 중국 출장을 몇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분들 또 현지 우리 한국인들 좀 만나 뵀는데 네네. 그 사이에 네. 중국의 드라마 제작 역량과 제작 어떤 뭐랄까 스토리텔링 기술이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대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거 보고 많이 따라 한 거죠. 네네. 그런데 그러면 혹시 우리는 한한령 풀리면 옛날처럼 한국 드라마 쫙 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중국 내부의 드라마의 경쟁력이 생각보다 높아졌다고 하면 이거 좀 주춤한 거 아닌가요? 그 관점에서 제일 우려를 해야 되는 업종은 게임이고요. 중국 개발사들의 개발력이 많이 올라왔고 사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네.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네. 개발을 누가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유저들은. 맞아요. 그래서 게임 쪽이 사실은 그래서 한한령 수혜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미디어 쪽은 엔터만큼 방어력이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미디어도 일단 첫 번째는 배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하게 흥행한 뭐 이정재 배우라든가 이병헌 배우라든가 그 배우가 좋아서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일단 많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네. 중국이 아무리 이제 드라마 제작 역량이나 화려한 스케일 돈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를 앞섰거나 많이 따라왔었어도 예. 소재의 제약 예. 이거는 극복이 단기간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산당 정권이기 때문에 네. 소재를 다양하게 차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가령 뭐 BL 예.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과연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네. 네. 그런 이제 소재의 제약이 한국 드라마 전혀 없잖아요. 예. 오히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OTT 시대로 들어가면서 날개를 달았죠. 네. 뭐 소재 제약이 완전히 이제 없어졌어요. SF도 해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표현상의 제약도 없어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드라마가 K 드라마를 따라오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 그게 이제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네. 이야, 설명을 듣고 나니까 확 와닿았어요. 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게임도 한번 넘어가서 얘기 네네. 드려볼게요. 저는 한 게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저기 연고님도 방금 전에도 네. 저는 뭐 캐주얼 게임을 주로 합니다 말씀 네네. 주셨지만 네. 전 진짜 아주 전통 게임을 매니아이기 때문에 네. 집에도 콘솔 다 있고요. 와. 이번에 닌텐도 네. 새로 나온 것도 나를 새가며 기다리는 사람. 지금 네. 스위치도 나오면 바로 사실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면 우리나라에 약간 시차가 있으면 그냥 네. 일본 가서 오! 사올까도 생각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네. 대단하시네요. 예, 진짜로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다시 또 즐겨서 한 번 더 이걸 그 게임을 이제 네. 뭐 정복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끝내려고 하고 지금 간간히 하는 게 또 젤다 또 하고 젤다를 있거든요. 또 하고 예, 계시고. 그 진짜 찐 팬이시네요. 저는 그 오픈월드와 세계관을 좋아해요. 네네. 자, 그런데 네. 이 한국의 게임 예년만 자꾸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 지금 주가도 엉망인 회사가 많고. 맞습니다. 그러면 한한령 나오고 해제되고 난 뒤에도 네. 게임은 전혀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요. 게임의 기대 포인트는 네. 한한령 해제 여부가 아닌 것이죠. 어.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기대해야 되나요? 게임의 기대 여부는 네. 콘솔 게임을 잘하느냐? 그럼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예, 그럼 그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네. 배틀그라운드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대부분 그건 배틀그라운드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다 PC로 하시죠. 네. 네. 그런데 우리 게임은 기반이 콘솔이 아닌데 그게 무슨 아니죠. 소리죠? 근데 이제 콘솔 시장이 전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거기에 준한 PC 시장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30%를 차지하는 시장인데 이 시장을 지금까지는 한국 게임사들이 소위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작년도에 이제 한국 게임사들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넥슨에서 나왔던 데이브 더 다이버 이런 게 이제 500만 장까지 팔리면서 그래, 이제 맞아. 희망을 보았다. 맞네. 그래서 올해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연도라고 보는 게 네. 3월 달에 이제 넥슨의 퍼스트 버스커 카잔 네. 그리고 이제 PC를 선출시하고 콘솔 나중에 나오는 버전이긴 하지만 크래프트는 인조이 그 하반기 때 서브노티카 2 네. 이런 이제 콘솔 게임들이 넥슨의 아크레이더스 예. 지금 뭐
넥슨 크래프톤에서만 준비되는 게 한 4개 정도 있고요. 올해. 네네네.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도 이제 펄어비스의 이제 붉은 사막 그리고 뭐 조이시티라는 작은 게임사조차도 프리스타일 풋볼 축구 게임을 이제 콘솔 타이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콘솔 쪽에서 뭐 NC 소프트의 LLL, 넷마블의 7개의 대제 오리진 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콘솔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임들을 내야만 그래야만 이제 우리도 글로벌 게임사들에 따라갈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크래프톤만 주가가 좋고 다른 국내 게임사 주가가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업이 안 좋은가? 네. 엔터는 좋지만 게임업은 안 좋은가? 라고 봤는데 네. 캡콤이랑 닌텐도가 네. 지금 52주 신고가가 아니고요. 네. 역사상 유례없는 고가입니다. 최고가예요. 정말 최고가예요. 네. 네. 그 왜 그럴까? 네.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도 나오고 그렇죠. 보통 하드웨어 나올 때 본인들이 꽁꽁 숨겨놨었던 전략적 소프트웨어들 같이 내죠. 같이 내죠. 같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는 콘솔 소프트웨어 시장 누가 봐도 좋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 올라오는 거죠. 주가가 이를 선반영해서 이제 일본에서도 콘솔 게임 잘 만드는 캡콤이나 닌텐도, 네. 심지어 뭐 코나미, 세가 이런 애들도 주가 평균적으로 다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3월 중순에 이제 일본을 갑니까? 그럼요. 네, 일본 게임사를 제가 다음에 갈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예. 저 진짜 제가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교토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다녀오셨어요? 예, 거기 마라톤 대회가 저 있어서. 이번에 교토 갑니다. 왜 닌텐도 닌텐도? 본사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전 교토 가면 네. 그 닌텐도 박물관이 한번 가보세요. 박물관. 예. 거기가 마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네. 성지순례 같은 곳이에요. 예. 꼭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볼만합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제가 고해성사를 했네요. 여러분, 전 사실 쓰레기였습니다. 집에서 맨날 이거 하고 있고 저는 학교 오피스에서도 콘솔이 있어요. 이게 처장님이 아시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누구세요? 잠깐 넣어놓고. 진짜 좋아하시네요 게임. 저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모바일 PC 그다음에 그냥 PC 요 두 가지 시장을 주력으로 하다가 이제 콘솔로 옮겨가는 이제 그 과도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게요. 그동안은 PC 시장이 작고 올드한 시장이긴 하나 이 PC 시장에서는 이 게임 개발 회사들 자체가 누구 눈치 볼 거 없고 그냥 가볍단 말이에요. 근데 콘솔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타이틀로 납품 아닌 납품을 하는 관계가 돼버리면 이거 업황이나 비즈니스 어떤 환경 자체는 교섭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익률이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흥행을 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돈이 들고 노력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소니나 닌텐도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결국은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결국은 이제 여기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게이머들의 게임 IP에 대한 충성도가 유독 높다는 거죠. 이 PC나 특히 이제 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워낙 트렌드가 빨리 변하지만 콘솔 IP들 예를 들면 이제 뭐 포켓몬 시리즈라든가 마리오는 뭐 마리오 카트도 있고 RPG도 있고 뭐 액션 어드벤처 쫙 확장이 종류가 되잖아요. 많아요. 소닉 시리즈 그런 이제 그 IP에 대한 충성도 그게 이제 굿즈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실사 영화라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계속 게임으로 나오니까 나는 이 IP의 팬이다. 이렇게 되면서 게임이 특별하게 이슈가 없으면은 나오면 웬만하면 전작만큼 팔리거든요. 잘 팔린다 이거죠. 꾸준하게 길게 팔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게임업에서도 구축할 수 있는 게 바로 콘솔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력도는 확실히 있는 거네요. 확실히 매력이 있죠. 자, 그럼 뭐 제가 여기다 약간만 욕심을 낼게요. 우리나라 게임 타이틀을 한번 뭐랄까 접해본 분들은 이건 진짜 이런 표현이 좀 네거티브하긴 합니다만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서 얘기 드리는 건데 중독성이 거의 마약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죠. 그래서 이런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타이틀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우리 회사들이 네. 차라리 네. 연합군을 만들어서 네네. 우리도 엑스박스 패스 같은 거 예. 우리가 그냥 하나 그냥 예를 들어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네. 그리고 사실 중국의 어떤 게임사를 우리가 배급 루트로 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네네. 그래서 우리께 글로 유통시키고 있는 회사도 있을 만큼 네네. 우리도 나름대로 파괴력이 있는데 네. 왜 우리는 그런 조직적이고 입체적인 시도는 안 하는 거죠? 일단은 뭐 이게 단합이 생각보다 이게 문제야. 아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소니도 닌텐도랑 단합은 안 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 시장 경제에서 그 부분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시장의 리더들이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넥슨과 크래프톤 네. 이 두 개의 회사가 리더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자신 있는 IP를 네.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콘솔 쪽으로도 플랫폼을 확장하겠습니다. 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뭐 네. 넥슨은 워낙 원래부터도 다양한 IP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표 선수인 던파를 네. 가지고 이번 3월 28일에 이제 카잔을 내는 거고요. 네. 크래프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콘솔 IP로 갈 만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M&A를 통해서 아. 미국 회사를 사들여서 거기서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서브노티카 2 예. 그 기존 1의 시퀄이 이제 뭐 여름 시즌 정도에 아마 얼리 액세스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지금 나름대로 게임 업계도 그 사이에 정말 바빴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게임의 판도에서 또 하나 이게 뭔가 확 바뀔 것 같은데 뜨뜻미지근한 게 바로 네. VR 그리고 XR 이 네네. 3D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네. 이쪽에서는 뭔가 주목할 만한 흐름 없습니까? 저는 일단은 제가 뭐 과거에 테크도 잠깐 분석을 했었지만 지금 네. 이제 테크를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제 그냥 유저 입장에서 본다면 VR이나 XR 같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일단 가장 그 잡아야 될 문제가 이 기기 자체의 어떤 그런 어지럼증 이슈라던가 아, 오랫동안 장시간 보통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우린 끝까지 가죠. 3-4시간이 거의 미니멈이잖아요. 그럼요. 3시간 안 되면 뭔가 덜 찝찝하고. 그럼요. 네. 그럼 3시간 4시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VR 헤드셋 쓰고 1시간만 지나도 어지럽거든요. 어지러워요. 네, 어지럽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이슈들을 해결을 해야 지금 뭐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건 핑계인 것 같고요. 결국은 하드웨어 쪽에서의 좀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나야만 결국은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뭐 소위 30대 뭐 중후반부터 40대 후반 뭐 50대 여기까지잖아요. 네. 저도 이제 거기 속하는데 네. 어지럽단 말이죠. 맞아요.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전부 다 종합했었을 때 네네. 또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저는 제 돈이 조금 오래 묵기더라도 네. 꼭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또 발전을 위해서 좀 발전을 돈을 위해서. 넣고 싶어요. 예. 그렇다면 좀 그래도 예. 교수님 전 여기를 추천합니다 하는 회사 어딘가요? 크래프톤이요.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이 진짜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캐나다, 동유럽 쪽에 체코, 물론 이제 한국, 그다음에 일본 각각의 문화에 맞는 각각의 코드에 맞는 또 각 지역에서 잘 통하는 장르들을 만들 수 있게 다 현지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멀티 스튜디오 체제. 네. 물론 미국도 자회사 따로 있어요. 네. M&A 했던.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콘솔 IP로만 일단은 올해부터 본다면은 최소한 1년에 2개씩은 계속 트라이를 할 겁니다. 이야. 그 안에서 하나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 예를 빵 들어 터지는 네, 거죠. 인조이가 성공한다. 네. 그럼 이제 뭐 인조이 2, 3, 4, 5쭉 그렇죠. 예. 네. 아. 중간중간에 DLC 계속 내면서 예. 그렇게 이제 유저들의 충성도 높이고 이벤트 하고 뭐 굿즈 이제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가는 모델이어서 네. 크래프톤이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게임 업계를 어떻게 보면 리드해왔던 NC 소프트 지금은 네. 현지를 유도한다 하면서 게임의 신성한 정신을 훼손했다 하면서 욕을 먹고 있지만 네네. NC나 이런 데들은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거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육지책으로 네. 인력을 대거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네. 비용을 일단 많이 슬림화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든 신작을 하나 빵 터트려서 네. 비용 구좀 줄여놨으니까 네. 보란 듯이 흑자 전환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겠다 어. 이런 이제 기조를 취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네. 조금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상반기까지는 크게 신작이 나올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거의 한 4분기 정도 가야 이제 신작이 뭐가 나오거든요. 나오는구나. 예, 아까 말씀드렸던 LLL이나
또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아이온 2 결국은 이제 그 MMORPG를 냈을 때 우리가 이번에도 뭐 이제 TL이 PC 버전으로 서구권에 나왔을 때 뭐 보나마나 또 안 되겠지라고 했는데 잘 됐잖아요. 네. 그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작 효과가 4분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이제 하반기 들어가서 NC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또 여기 이거는 우리 연구원님께 질문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실 분이니까 네. 여쭤보면 네.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 회사의 뭐 타이틀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 회사는 제가 우리나라 게임 회사를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조금 도발적인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위믹스였어요. 네네. 게임이라는 게 네. 내가 어느 게임을 즐겨서 거기에서 캐릭터 키우고 아이템 잔뜩 사놓았는데 네. 내가 이제 그 게임을 나는 흥미가 잃고 네. 다른 게임을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아이템과 캐릭터 이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위믹스라는 코인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하는 일종의 큰 게임의 장터를 만들겠다 했는데 네. 저는 이건 콘솔과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이자 하여튼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응원을 열심히 했는데 네. 이거 뭐 송사 소식만 들리고 네, 맞습니다. 뭔가 여기에서 뭐 네. 성과가 안 나오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적자도 이제 계속 보고 있죠.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게임의 본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네. 것이고 결국은 이게 뭐 남은 아이템을 뭐 팔아서 현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위믹스 생태계에 네. 올라오는 게임들이 재미가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건 재밌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 생태계에 들어오는 이제 타사 네. 게임들이 막 그런 화제작이나 기대작이 올라오진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의 확장성 네. 측면에서는 어떤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게임 업계가 주춤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네. 몇 개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엔터와 네. 게임의 어떻게 보면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 저희 세대는요. 네. 지금 와서는 좀 머리 긁으면서 송구합니다 하게 되지만 네. 일본 문화에 많이 경도됐던 면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일본 만화책, 한 일본 게임.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엑스제팬 맞아요. 뭐 CD 플레이어에서 막 아시는구나. 예, 예, 알죠. 그래서 엔터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일본 결국 엔터 그다음에 게임 그밖에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네. 힘발을 예전만 못해요. 그럼요. 예전만 그 못하죠.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사회구조, 인구구조 상황에서 네. 너무 초고령화되고 네. 할 수 있는 플레이어도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건 우리도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도 인구 구조로 접근하면은 상당히 암울한 건 맞고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네. 안 가는 게 네. 이수만 선생님이 지금 무슨 아이돌을 이해하신다고 또 뭘 그렇죠. 하시겠다고. 예, 쉽지 않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시스템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화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K-팝이 됐건 K 드라마가 됐건 네. 상당히 이제 좀 롱런하는 구조를 갖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일단 K-팝의 경우에는 결국 이게 이 모든 것이 방탄소년단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예. 특히 서구권을 정복하는 스토리는 철저하게 방탄소년단으로부터 비롯이 됐고 그게 결국은 이제 소위 후광효과라고 하잖아요. 밑에 단의 아티스트로 뿌려지느냐 그러면 계속 대를 이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3세대 보이그룹에서 방탄소년단이 나왔다면 4세대에도 방탄급애가 나오고 네. 또 5세대까지도 나오고 예. 대를 이어서 이제 계속 한 팀씩 두 팀씩 나오다가 어쩌다가 이제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가보면은 세 팀씩 네 팀씩 그렇게 가면은 이제 케이팝의 영향력이 유지 및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2019년에 그렇게 방탄소년단이 미국 풋볼 경기장 깃발 꽂고 나서 네. 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2023년도에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두 팀이 미국 경기장에 깃발 꽂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듬해인 2024년 작년이죠. 작년도에 또 스트레이키즈, 투마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심지어 메이저 엔터사 소속도 아닌 에이티즈, 네. 이런 그 보이그룹들까지 미국의 스타디움급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 후광효과, 낙수효과가 쭉 나오는구나. 예.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고 롱런하겠다.
롱런 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아, 대를 그렇군요. 이어서 가는구나. 예. 예,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조금 달리 네.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롱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산업으로서 네. 엔터와 게임을 바라봤었을 때 걱정됐던 부분들도 많이 좀 해결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제 엔터와 게임 등등을 얘기할 때 꼭 말씀을 안 나눌 수 없는 또 테마가 OTT지 않습니까? 아, 예. 세상에 넷플릭스 저 초창기부터 엄청난 유저였는데 네네. 야, 이게 M7에 들어가는 회사까지 올라갈 줄은 솔직히 그렇죠. 몰랐어요. 예. 그냥 우리나라 예전에 그 이런 비슷한 시도했던 그 VOD 서비스하는 업체들 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일지 몰랐는데 네. 넷플의 전성기 계속될까요? 저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넷플릭스의 유료 구독자 수가 뭐 2억 5천만 가구를 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광고 요금제, 그러니까 가격까지 내려버리면서 이제 뭐 광고까지 사실은 광고 요금제보다 바로 위에 있는 17,000원짜리 요금제보다 네. 광고를 우리가 봐야 되는 5,500원짜리 요금제가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넷플릭스 네. 입장에서. 요 단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기업들로부터 광고 유치하는 게 그만큼 수익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이 헤게모니 그리고 이 시장 독점 이후에 가격을 올려도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원래 5,500원과 17,000원 사이에 11,000원짜리 요금제가 있었잖아요. 예. 가볍게 없애버렸죠. 예. 예, 둘 중에 선택하세요. 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시장 지배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견제할 만한 뚜렷한 그런 어떤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천하는 앞으로도 예,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예. 이제는 또 스포츠 중계까지 욕심을 맞아요. 예, 돈이 많으니까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드라마에서 어떤 차별화 그 다음으로 갔던 게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뭐 이런 까지 다 섭렵을 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스포츠 중계도 좌시하지 않겠다. 네. 우리가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기존에는 미디어 뭐 거대 미디어 그룹 아무리 큰 미디어 그룹도 특정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이었거든요. 네. 뭐 미국의 컴캐스트도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어마무시했고 물론 미국 기업이니까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이 넷플릭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렇게 명쾌하고 또 단도직입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는 애널리스트 분은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나름대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회사를 각 분야별로 딱딱 꼽아 주셨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크래프톤,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 네. 나름대로 이렇게 꼽아 주셨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돈이 지금 그 코인에 좀 물렸어요. 예. 참 최근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빠졌죠. 예, 많이 예, 빠졌어. 오늘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네. 굳이 이 셋 중에 네. 그래도 하나를 기획사도 한번 물어보셔요. 기획사 엔터사도 뭐 하이브 좋죠. 물어볼게요 그럼. 네. 예, 뭐 저는 관심은 없었는데 네, 네. 왜냐하면 기획사보다도 지금 네. 미디어를 추천해 주셨지만 그래도 기획사를 하겠다 그럼 SM, 하이브, JYP 뭐 다 해서 어디? 하이브입니다. 역시 방탄. 방탄이죠. 아, 방탄이 아직 투어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렇네요. 네. 투어 발표를 안 했고 일단은 지금 제 전체 커버리지 내에서 한알령 자체는 일단은 미디어가 섹터가 작기 때문에 한알령 자체가 제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 종목들 중에서 뭘 제일 좋게 보느냐 국내 종목 중에 하이브입니다. 아. 이야. 이익성 그 정률이 정도예요? 이익성 정률이 제일 높고 오. 방탄소년단이 사실 2019년 이후로 안타깝게도 이제 대규모 공연을 못했지만 네. 지금 6년 동안 네. 응축된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발표되면 네. 아마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크게 나올 겁니다. 우와. 제가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드리면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네. 작년 올해 네. 지금 대규모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예. 1년 9개월 동안 예. 무려 21개월 동안 예. 149회차의 공연을 했고 예. 1,080만 명을 목격했습니다. 이야. 티켓 한 장당 30만 원 받기 때문에 이게 공연 얼마야? 매출이 3조 2천억. 예. 야. 공연 매출만 굉장하네요. 3조 2천억. 굉장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방탄소년단이 그 정도 크기로 하기는 어렵죠. 쉽지는 네. 않죠. 테일러 스위프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한 80에서 100회차 네. 회당 6만 명 곱해 보시면 이제 한 500에서 600만 명급. 예. 테일러의 절반급 정도는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500에서 600만 명급이고 가격은 얼추 비슷할 거예요. 그렇겠죠. 30만 원. 그렇죠. 예, 그래서
600만 명에 30만 원 곱해 보시면 1.8조. 1.8조죠. 거의 2조. 네. 근데 또 방탄은 테일러 스위프트랑은 다르게 또 동양권 아티스트들은 굿즈, 맞아요. 이 경광봉, 맞아요. 이거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네. 사서 우리 오빠들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판매액이 어마어마하죠 또. 1조 8천 대비 예를 들면 한 6, 7천억 됩니다. 이게 1, 2천억이 아니에요. 네. 1조 8천억치 공연을 하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테일러 스위프트네. 거의 그 급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100회차를 한다면 지금 하이브 시총이 얼마죠? 하이브 시총이 지금 딱 10조. 네, 9조 그러면- 5천억 뭐 이런. 네. 아티스트 한 팀이 네. 그 중에 3분의 1을 해결하네. 그렇죠. 단일 아티스트로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방탄이 거의 유일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우리 작가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안 여쭤볼 뻔했네. 네네.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스튜디오 드래곤, 크래프톤, 넷플릭스, 네. 하이브 투자에 가중치를 둔다면 네. 하이브 몇 할? 5, 5, 스튜디오 드래곤 3, 3, 크래프톤 2. 2. 네. 넷플릭스는 사지 마요? 넷플릭스는 이제 코인 손절해서 사는 걸로. 속 시원하네요. 네. 진짜 저는 우리 연구원님 모시고 네. 진짜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언제 일본에 게임 박람회나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같이 가시죠. 도쿄 게임쇼가 보통 9월에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거 가실 때 네. 뭐 근데 제가 안 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손절을 딱 해버리네. 예. 와, 어우, 야. 이게 손재료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작년에도 안 갔고요. 네. 간 적이 없어요. 도쿄 그래서? 게임쇼. 네, 도쿄 게임쇼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주로 해외는 안 가세요? 해외는 이제 그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그건 제가 멀어서. 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안 가봤는데. 저 야시장 한번- 때문에 네. 거기까지 못 가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까운 데 선호하는데요. 네, 네. 도쿄 게임쇼. 근데 이제 사실 포인트가 명확해야 가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포인트가 명확해야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일본 게임스터 탐방은 포인트가 명확하고 네. 스위치 2가 4월 2일에 그렇죠. 공개되는데 네. 3월에 간다. 네. 그리고 3월 28일에 국내 게임사들 콘솔이 대거 출시되는데 3월 중순에 간다. 네. 포인트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계기가 생기면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저 데려가 주시면요, 네. 제가 그 일본 일정 중에 네. 있는 네. 아침, 점심, 저녁 제가 다 쏘겠습니다. 오? 진짜 다 쏘겠습니다. 편의점만 가는 거 아니야? 저 그러려고 그랬어.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맨날 삼각김밥만 입에 물리고. 거기는 편의점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저는 오늘 점심도 편의점 먹었기 때문에. 제가 네, 그럴 좋아하는 사람 거.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돈가스면 됩니다. 돈가스에다가 장어까지. 장어보다 그냥 돈가스에 맥주 한 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어는 뭐. 저도 예. 질러놓고 순간 아차 그러니까, 싶었어요. 아유, 이게 게임 타이틀 하나 값인데. 그럼요. 맥주 한 잔이면 되죠.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궁금하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나이도 들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엔터는 잘 몰라요. 네. 근데 오늘 확실히 이게 포인트를 딱 짚어 주셔서 네. 오늘부로 제 포트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네.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일본 잘 다녀오신 뒤에 네. 닌텐도 새로운 기기 나오면 네. 저도 아마 그때쯤이면 제가 아마 여기 실물 이미 가지고 구매를 왔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걸 들고 우리 연구원님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우리가 네. 원래 모시려던 분이 계속 네.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덜 바쁘니까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여튼 진짜 바쁜 네.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돈 새는 밤 되시고요. 야시장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쥐지 쥐지.